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큰손들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신용미수 싸그리 털어버리고 증시가 급등했죠. HB 반드시 털고 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010-2218-8135 같이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완전히 개쿠라라고, 큰손들의 작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성공했고, 자, 지금 보시면 뭐 풀밭이 돼버렸죠.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올랐죠. 전부 다. 그동안에 아주 크게 끌어내렸던 반도체 쪽이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이 전개가 되었는데,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렇게 진행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시면 다우가 1.7% 오르고 나스닥이 2.8%가 올라섰습니다. 2.8%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죠. 자, 큰 폭 상승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고용 침체 우려를 덜었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6%나 급등을 하면서 아주 크게 올라섰는데, 자, 지금 반도체 쪽이 아주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상당히 큰 편이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그간 지배하던 경기 침체 아래 공포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굿뉴스가 그야말로 증시에 굿뉴스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쇼입니다. 쇼. 이게 아래 공포라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게, 첫 번째 문제점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던 이 모멘텀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왜 이렇게 높아? 이 경기 침체 이제 시작이야. 막 그러면서 막 떠들어댔죠. 완전 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네 어쩌네 막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이 부분이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신용미수 털기입니다. 글로벌 신용미수 제대로 털어버리고 밑으로 뺄 만큼 빼서 다시 많이 사가지고 메이저들이 자기들이 많이 사서 다시 올려버리면 되죠. 어차피 글로벌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으로 크게 빼버리고 신용미수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그 물량들을 흡수해서 지가 사가지고 이제 다시 많이 내린 상태에서 올려버리면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란 뭐 전쟁이 뭐 임박했네 어쩌네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증시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그거는 크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그 전쟁해, 나는 이제 개미 털기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증시 아래 공포도 없어졌고, 그래서 올릴 거야. 올려버리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도 2.3% 크게 올랐고, 그리고 이제 공포 지수가 15% 이상 급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투심은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자, 고용이 우려만큼 악화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나오자 투심이 고조됐다. 그러고 있는데, 이 글로벌 큰 손들,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한번 제대로 털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7,000건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처음 이렇게 나온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데이터가 너무 낮게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증시를 갖다가 일본 증시 13%를 빼고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 11%를 뺐죠. 미국 증시를 흔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미 털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건도 밑돌았다.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속해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성 청구건수 2019년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많이 급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상당히 고용이 탄탄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치 이제 무슨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런 부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으로 뭐 어쩌고 뭐 쓰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하고 올라갔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하락한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시작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너무 낮은데 이런 걸로 이제 아래 공포다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래 공포가 사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 만약에 계속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나 그냥 1%씩 해버리면 되죠. 우와 진짜로 아래 공포가 오는가 보다 그러면 연준에서 그래? 알았어. 0.25% 인하하려고 했는데 0.5도 아니고 내가 힘을 보여줄게. 1% 비컷 이렇게 해서 1%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 폭등 나옵니다. 폭등이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두 번째는 반도체 쪽의 실적입니다. 실적. 반도체 쪽의 슈퍼마이크로도 그저께 20%가 빠졌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급등을 뭐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구심, 자,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좀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건수 가지고 주가를 박살낸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상당한 하락이 일어난 상태에서 매수세가 그냥 들어와 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의 성장에 대한 의문이라는 부분, 그 부분 일단 이제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반등을 할 거고,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조금은 보이겠지만, 자, 이 반도체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경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어쨌거나 이제 개미 털었으니까 사가지고 끌어올려버리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개미 털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폭락이 뭐 11%나 하락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기대보다 못 미친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온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주 크게 끌어내렸고, 말의 공포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 뭐 이런 우려 전부 다 해서 이제 밑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시켰죠. 자, 이렇게 하락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얻은 게 뭐냐, 얻은 게. 이 메이저 세력들이 얻은 게 뭐냐, 보이잖아요, 큰 손들. 자, 지금 걔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아서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내리면서 뭘 삭제를 시켜버렸냐. 욕심 많은 물량들, 돈들, 욕심이 들어간 돈들, 비투죠. 하루 만에 1.3조가 줄었습니다. 1.3조. 1.3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요게 19조 5천억이었습니다. 19조 5천억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7일 신용융자 잔고가 17조 7천억이었죠. 17조 7천억이다. 요렇게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을 삭제시켜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제 이 비투로 반대매매 나가버린, 그리고 이 미수금도 상당히 많았죠. 미수금도 많았는데 미수 투자도 거의 다 털렸다. 그렇게 털어버리고, 이제 이 돈들을 자기들이 이제 외인 기관들이 물량을 팔아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상황이고, 다시 이제 나스닥이 또 이렇게 올라섰으니까 올려서 시작해버렸죠.
올려서 시작을 해버리면 얘들이 이제 다시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온다. 돈도 없죠. 다 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도 털렸을 거고, 그리고 반대 매매로도 털렸을 겁니다. 역대 하락폭의 투자심리 위축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겁나죠. 내 돈이 아니니까. 비투했는데 10% 내리면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30%. 많이 빌렸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 당위 변수가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이제 겁주는 뉴스들도 계속 나왔죠. 금리 나 당장 했다 이러면서. 반대 매매도 이틀간에 600억 수준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갭을 띄워서 올려버리면, 그리고 이제 이런 급락장에 아주 공포심리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뭐 잔머리를 조금 굴리고 해가지고 일단은 좀 매도하고 도망가자. 주가 올라가면은 다시 사야지. 이렇게 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상당한 고민이 이제 생겨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부족한 이런 물량들은 싸그리 다 털어버리고 그냥 위로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음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다 털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따라잡죠. 따라잡으면 또 흔들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래 공포가 이렇게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오늘 밤에 또 흔든다면, 야, 그래도 반도체 지금 실적이 상당한 의문인데, 그러고 이제 다시 흔들어 버리면 또 이제 따라잡았다가 또 털려버리겠죠. 자, 그렇게 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개미 털기를 완벽하게 성공을 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 많이 했죠. 쭉쭉 이렇게 갔는데 별일 없습니다. 별일. 이렇게 그냥 이 폭락장에서도 잘 버티면서 이렇게 잘 갔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강세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아주 올려서 시작하겠죠. 올려서 시작해서 이렇게 좀 뭐 흔들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이걸 또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털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급락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아래 공포였으니까, 거기 사라졌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9월달 NDA 허가 재신청이라는 아주 강력한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어쨌거나 지금 아래 공포 뭐 사렸다 어쩌다 해도 금리 인하는 무조건 됩니다. 이 시장 분위기를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할 만큼 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